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두 정경TV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0월 7일 장 마감 후 바로 시작합니다. 다우지수는 6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나스닥은 9월 고용보고서 이후 금리가 폭등하면서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 장세는 완전 고용 보고서가 인플레이션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의 원리로다가는 이게 설명이 됩니다만은 일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선한 고용 보고서가 선한 9월 고용 보고서 실업률이 3.5%가 구현됐으면 축하할 일입니다만은 시장은 이에 반해서 대폭락을 하였습니다. 선한 고용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의 악재가 되었습니다. 9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 NE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거래자들이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금리 인상을 촉발한 9월 고용 보고서를 평가함에 따라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4산업 평균 지수는 682포인트, 2.3% 하락한 29,264.39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 하락한 3,642.6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3.9% 하락한 1,651.75로 저점보다 1% 낮은 수준입니다. 금요일 고용 수치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9월에 26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는데 이는 다우존스의 추정치 27만 5천 개를 약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전월이 3.7%에서 하락한 3.5%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으로 경기를 둔화시키려 하지만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악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브리클리 파이낸셜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피로 부르크바르는 데이터가 예상대로 나왔지만 실업률 하락은 연준에 의미하는 바 때문에 시장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 정책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같습니다. 낮은 수준의 초기 실업수당 청구와 결합하면 해고 속도는 여전히 느리고 이는 물론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모두 분주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업률 하락은 금리 상승을 촉발했고 이는 다시 주식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6베이스 포인트 상승한 4.316%를 기록했습니다. 1베이스 포인트는 0.01%를 지칭합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의 주가는 칩 제조업체가 3분기 수익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경고한 후 폭락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주가는 가이던스 인하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의 손실은 주식의 큰 반등 주간으로 시작된 이익을 줄였습니다. 주요 평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마감되었지만 편집을 시작한 랠리에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3일, 4일에 아주 역사적으로 큰 랠리에서 얻은 이익을 수, 목, 금 3일 동안 다 까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우지수는 이번 주 2%, S&P는 1.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8% 상승했습니다. 소위 지난주에 비해서 일주 단위로 봤을 때는 다우지수는 2%, S&P는 1.5% 상승했고 나스닥은 0.8%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웰즈 파고의 크리스토퍼 하비 주식 분석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한 결론은 연준이 시장을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무언가가 붕괴될 때까지 물가 안정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격 안정성이라는 그들이 점점 더 단일화된 초점으로 보이는 것이 혼란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9월 고용보고서의 3.5% 실업률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감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고용보고서가 인플레이션은 악재라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금요일 거래의 마지막 시간에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대규모 미국 고용보고서를 계속 소화하면서 주식은 늦은 오후 거래에서 세션이 저점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주식은 세션 최저치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동부 표지 시기에 약 12.5% 하락한 오후 거래에서 세션이 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실망스러운 3분기 예비 결과와 수익이 이전의 67억 달러 예측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경고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AMD의 대폭락이었습니다. 동료 칩 제조업체 인텔과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각각 5%와 7% 하락했습니다. 소위 칩 회사의 대하락이었습니다. 이번 주 최고 주식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더 많이 급등하는 에너지 주식 이 세 개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에너지주는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후 유가 상승에 힘입어 나머지 시장이 휩쓸리면서 아웃퍼폼했습니다. 에너지 주식이 신이 났습니다.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는 이번 주까지 15% 상승했으며 2020년 11월 13일 이후 최고의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펀드의 최고 성과에는 마라톤 오일, AP 코퍼레이션이 포함됩니다. 할리버튼도 역시 포함됩니다. 모두 현재까지 22%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이번 주 상위 10개 주식 성과 중 팩트세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많은 분석가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컨센서스 목표 가격 대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에너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 주식의 이름은 마라톤 오일, AP 코퍼레이션, 할리버튼입니다. 거의 60개의 S&P 500 이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59개의 S&P 500 주식은 변동성이 큰 한 주의 거래를 끝내기 위해 광범위한 시장이 매도되면서 금요일 52주 최저치를 떨어졌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가장 주목할 만한 주식 중에는 2019년 1월 이후 볼 수 없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메타 플랫폼이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죽어라 합니다. AMD 2020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버라이즌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해서 금리 인상은 테크놀로지 주식의 해독이라는 의미입니다.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S&P 500 주식은 니엘슨과 헤스뿐입니다. 52주 최저치에 도달한 회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너라, 3M, 카맥스,
VF 코퍼레이션, 월그린, 카니발 등입니다. 제너락은 2020년 7월 이후 최저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M은 2013년 6월 이후 최저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맥스는 2020년 4월 이후 최저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그린은 2012년 7월 이후 최저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니발 1992년 9월 이후 최저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최저점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은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최고 많이 빠진 주식이 회사에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최고 많이 빠진 주식이 최고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후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은 엠팩과 리프트,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엠팍 금융그룹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합의 소식에 주가는 13.2% 상승하여 지방채권 보험사에 18억 4천만 달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리프트는 RBC가 경쟁사 우버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RBC가 주가를 아웃퍼폼해서 섹터 성과로 하향 조정한 후 승차 공유 플랫폼이 7.9% 하락했습니다. 리프트도 오늘 많이 하락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요즘에 핫 이슈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유럽은행은 금요일 30억 달러의 채무증권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10.8% 상승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사보이 호텔도 매각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식의 큰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주식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의 흐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십시오. 비트코인은 선한 고용보고서 이후 3.5% 실업률 고용보고서 이후 주식과 함께 하락합니다. 매우 기대되는 고용보고서가 노동시장이 여전히 빡빡하고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도록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 후 암호화 시장은 주식과 함께 하락했습니다. 오후 1시 동부표준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의 코인 매트리스에 따르면 3.3% 하락한 후 19,380.74로 마감했습니다. 시연했습니다. 에테르는 2.7% 하락한 1322.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비트코인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궤를 긋고 있습니다.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융유만은 취업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이 전망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고정금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계속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와 주식의 상관관계는 최근 몇 주 동안 약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주식이 오르면 따라서 오르고 주식이 떨어지면 따라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특징이 예전에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주식과 상관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펙 플러스 공급을 줄인 후에도 유가 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 이후 유가는 금요일 상승세로 이어갔습니다. 간단히 WTI로 알려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3% 상승했습니다. 이는 3.80달러에서 3.80달러 상승으로 92.24로 증가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3.63달러 플러스로 3.8% 오른 98.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지난주 실적에 이어 또 한 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랠리는 거래 초반에 각각 2% 미만을 상승했을 때보다 더 높습니다. 유가 랠리가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페덱스 주가는 낮은 예측으로 하락했습니다. 로이터가 내부 메모를 인용하여 이 해운회사의 페덱스 해운회사의 지상부서가 물량 예측을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후 주가는 거의 3%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페덱스는 글로벌 수요 둔화로 재무 전망을 철회했었습니다. 이번 주 유일한 강세장은 에너지 컴플렉스에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이번 주 모든 곳에서 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5일 패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펙 플러스가 주중에 미래의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9월의 비농업 고용이 보고되기 전인 이른 금요일 11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계약은 배럴당 9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이번 주에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WTI가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직후인 3월 초 이후 최대 주간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요일 초 개별 주식을 살펴보십시오. 시장 전 엑슨모빌은 이번 주의 첫 4일 동안 17.6%를 상승하여 최소 1972년 이후 최고의 주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에 스탠다드 오일 오브 뉴저지가 그 이름을 엑슨으로 변경했습니다. 마라톤 오일은 주간 첫 4일 동안 26.5% 급등했고 할리버튼은 22.5% 급등했습니다. 둘 다 2020년 6월 이후 가장 강력한 주간 실적이었고 아직 거래일이 하루 더 남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ETF는 주간 15% 상승하여 2020년 11월 이후 최고의 주를 기록했습니다. 11월 난방유 선물 계약은 주간 대비 거의 17% 상승했으며 가장 강력한 주간 상승 속도를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요? 지난 4월 말부터 이야기입니다. 라자드즈의 템플은 채용보고서 이후 연착륙 정도가 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리차드 자산관리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인 론 템플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달성하려는 연준의 목표는 계속되는 노동시장의 강세 속에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합니다. 템플은 금요일 메모에서 고용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동안 미국 경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는 너무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연착륙을 향한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템플은 말합니다. 금요일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9월에 26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으며 실업률은 3.5%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노동시장입니다. 이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 공격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템플은 FOMC에 비둘기파가 남아있다면 오늘의 보고서가 그들의 순위를 더 가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템플의 이야기는 연준의 FOMC에 비둘기파가 둥지를 두고 있기에는 너무 환영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는 고용 데이터가 페드를 코스에서 벗어나게 할 것 같지 않다고 역시 말합니다. 캐피탈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드루 헌터는 금요일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고용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전략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연준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선한 고용 보고서가 인플레이션의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헌터는 9월 비농업 부문 급여의 26만 3천 개 증가는 노동시장 상황에 냉각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3.5% 다시 떨어지면서 이 보고서가 노동시장의 균형을 잃었다는 연준의 견해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용 데이터가 연준으로 하여금 그들의 코스를 벗어나게 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경제학자의 지적은 옳다고 봐야 합니다. 유가 배럴당 90달러, 난방 유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발표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9월 14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상품은 이번 주에 거의 13% 상승했으며 3월 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 유도 오늘 1.35 상승해요. 배럴당 95.69달러였습니다. 난방 유도도 급등하여 8월 30일 이후 최고치인 3.9478을 기록했습니다. 난방유는 이번 주 거의 17% 상승하여 4월 29일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에너지 회사들의 주가도 유가와 함께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는 이번 주에 15% 상승했으며 2020년 11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엑스는 이번 주에 10.62% 상승하여 1972년 이후 최고 주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마라톤 오일은 이번 주에 26% 상승하여 헐리바튼은 같은 기간에 20% 상승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두 회사 모두 최고의 주를 맞이했습니다. BMO 캐피탈 마켓은 여전히 S&P 500의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BMO 캐피탈 마켓에서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주가 하락은 BMO 캐피탈 마켓의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었지만 투자자들은 침착하고 계속해야 한다는 회사는 금요일 메모에서 말했습니다. 수석 투자 전략가 브라이언 벨스키 시아드는 투자자들에게 이번 매도 상황에서 침착하고 훈련된 상태를 유지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변동이 많았고 최근 몇 주 동안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S&P 500이 현재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계속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보다 지속적인 시장 반등을 위한 촉매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S&P 500은 9월 거래 월의 상한선을 전했고 약 9% 하락 마감했으며 손실 속에서 새로운 약세장을 찾았습니다. 이 하락은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손실이지만 2002년 이후 최악의 9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9월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약세장의 달입니다. 골드만삭스는 KBW를 업그레이드로 주가를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식은 키바이어울즈가 시장 성과를 능가하도록 주식을 업그레이드한 후 금요일 시장 개장 전 거래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유영장부가 기반을 한
골드만삭스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TBV 바로 아래에 있는 매력적인 평가, TBV 성장, 개선된 자본 할당 및 다음 몇 분기에 불안정할 수 있는 강력한 FICC 결과의 잠재적인 단기 이익으로 인해 골드만삭스를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미국 거래 주식은 투자은행이 약 30억 달러의 부채를 되사겠다고 제안한 후 시장 전 거래에서 6% 상승했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쭈리의 사보이 호텔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가와 부채는 최근 몇 주 동안 급격히 하락한 전 세계의 금리 인상이 유럽 금융 부문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 속에서 급락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이달 말 더 광범위한 전략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드레프스 캔즈는 ESPN이 스포츠 베팅 회사와 새로운 파트너십에 가까우고 있다는 보도로 금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9% 뛰었습니다. 잠재적인 거래를 통해 ESPN은 스포츠 베팅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SPN을 소유하고 있는 디즈니는 약 1년 동안 네트워크를 위한 스포츠 베팅 파트너십 모색해 왔으며 연장 거래에 최대 3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즈니 주식은 금요일 아침에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주요 미국 고용보고서보다 약간 앞서 후퇴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요 월간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변동성이 큰 한 주를 마무리하기 위한 금요일 소폭 하락했습니다. 범유럽 스탁 600지수 기술 주식은 1.6% 하락한 반면 식품 및 음료 주식은 0.4% 상승하면서 초기 거래에서 0.2% 하락했습니다. 페드는 앞으로 매우 민감한 기간을 보낼 것입니다. 전 캔사스시티 연준 총재는 말했습니다. 토마스 해닉 전 캔사스시티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중단하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에니그는 CNBC의 스트리트 사인즈 아시아에 연준이 최종 금리에 도달한 직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까지 세율을 4.6%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연준은 밝힌 바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주기에 대해 호에니그는 2023년 2, 4분기 또는 3, 4분기와 같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하는 지점으로 너무 빨리 후퇴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라고 연준이 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들은 의사결정 측면에서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주변 사람들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 에릭 루탈에 따르면 석유는 적어도 6년 동안은 강세장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8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9포인트 파트너즈의 파트너이자 선임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투자자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3개의 주식을 선정했습니다. CNBC 프로는 테슬라 또는 엔비디아의 분석가는 AI를 지배하여 50%의 상승 여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루이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텍의 다음 영역인 인공지능은 사춘기 단계에 있지만 공급 업체와 사용자 모두에게 상당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분석가들은 AI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두 주식에 대한 목표 가격을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바이 스트러스의 주가는 실적 호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연장거래에서 6.5% 하락했습니다. 회사는 최근 분기에 대한 수익 추정치를 하향했으며 미국 달러의 강세에 힘입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레비 스트라우스는 15억 2천만 달러의 매출에 주당 40센트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주당 37센트의 수익과 16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미국의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우상향 주식시장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을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의 지표를 바라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우상향입니다. 특히 S&P 500의 지수를 보면은 그동안 수차례의 약세장을 겪었습니다. 우상향을 계속해왔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소화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언제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따뜻하나 언제라도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는 배팅의 기회도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최소한 자기 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한 고용보고서가 인플레이션의 악재였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